할머니는 죽기 전에 2개의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예상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죠. 과연 할머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3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 오후 2시. 할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큰아들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가장 먼저 도착해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가장이라는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앞으로 얼마나?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준비는 해두셔야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할머니는 의외로 정정해 보였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며느리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다마.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는구나. 할머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준호가 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할머니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재산 정리 말이에요. 재산? 할머니가 되묻자 준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집도 그렇고 제가 30년 넘게 어머니 모시면서 제가 장남이고 이 집을 지켰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각자 나가서 살림 차렸고요. 수연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형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요? 미리미리 정해두는 게 좋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가족끼리 좋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은근한 압박감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미 유언장도 다 준비해뒀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고 수연은 움찔했다. 정말요? 준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집은 큰아들한테 줄 거야. 집을 지켜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20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온 세월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어머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준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네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 욕심은 시험해봐야 아는 법이지. 준호의 집, 저녁 식사 시간. 여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준호의 아내 미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우리가 집 받는다고 하셨지? 30년 넘게 모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호는 상추쌈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해? 뭐라고 하겠어? 어차피 어머니 결정이니까. 준호의 표정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사실 나도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봤거든. 우리 집 지금 시세로 30억은 넘어. 미경의 눈이 동그래졌다. 30억이나? 재개발 예정지라 더 오를 거야. 어머니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지. 둘째 집 같은 시간. 수연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20년간 모셔드렸는데 집은 큰아들한테만 주신다고 하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은 벌써부터 자기 집인 양 행동하시고 그래도 어머니 뜻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이 그릇을 3개 놓으며 돌아봤다. 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큰형님이 뭘 했는데?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병원 복도 다음 날 오전. 준호는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할머니 건강이 아니었다.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요? 너무 비싸네요. 좀 더 저렴한 곳은 없나요? 어르신 상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데 알아보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그때 수연이 도착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들려 있었다. 형님, 벌써 오셨네요. 응, 간병인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준호는 대충 인사했다. 참, 앞으로 병원비나 간병비는 형제들이 나눠서 내는 게 좋겠어. 네. 수연이 당황했다. 어머니 재산은 내가 받지만 당장 병원비는 다 같이 부담해야죠. 공평하게.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재산은 혼자 가져가면서 비용은 나눠내자는 얄팍한 계산이 뻔히 보였다. 할머니는 준호와 수연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겉으로는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봉투를 만져봤다. 봉투 안에는 2개의 서로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하는 법이야.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말이지. 서랍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변호사 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할머니가 깨어나자 준호는 재빨리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맴돌던 생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유언장 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네, 집만이 아니라 예금이나 보험금 같은 것들도요. 준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어머니께서 정리해 두신 게 꽤 될 텐데. 할머니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너,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니?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그때 수연이 병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또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준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형수, 매번 그렇게 직접 가져오지 말고 그냥 병원식으로 드시게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병원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돈 많이 드는 일 그만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했니? 아, 그게 아니라.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병원비만 하루에 얼마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야.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할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효율적? 돈 낭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짐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후였다. 수연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20년이에요. 20년간 제가 어머님 모셔드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밤새 간병하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집은 형님이 가져가시고 병원비는 나눠내자고 하시고 이제는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세요?
형수 말이 과해요. 과해요? 수연이 소리쳤다. 그럼 그동안 제가 쏟은 시간과 돈과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다 보이는구나. 어머니, 나가. 둘 다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애걸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병실 밖으로 나온 수연과 준호는 마주 섰다. 형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형님 이기적인 모습 못 봐주겠어요. 형수,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억짜리 집 갖고 싶어서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한테 뭘 더 말해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도 집 탐내는 거 아니야? 괜히 성자인 척 하지 마. 네, 맞아요. 저도 억울해요. 수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지는 않아요.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두 개의 봉투를 꺼냈다. 하나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예요. 네. 이제 결정했어요. 내일 오세요. 가족들 다 모이게 할 테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다 봤구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에요. 준호는 어젯밤 일이 있은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화나셨어도 유언장은 이미 써놓으셨다고 하셨잖아. 그는 서둘러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혹시나 해서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할머니는 일찍부터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병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지만 손대지 않았다. 할머님, 식사 안 하세요? 응, 배가 안 고프네. 오늘 가족들이 다 올 거야. 그때 먹을게. 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표정이 밝으세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좋은 일. 그럴까? 오전 10시쯤 수연이 도착했다. 어젯밤 일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수연아,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고마웠다. 정말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늦었지만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수연은 할머니의 손이 유난히 따뜻하다고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어머니, 뭘 하세요? 아,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는 재빨리 서랍을 닫았다. 변호사가 곧 올 거다.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유언장 이야기인가? 변호사요? 갑자기요? 응.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다른 가족들한테도 연락했어. 다 와야 한다고. 준호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믿고 싶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말실수를. 됐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둘째 민수, 셋째 영수,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다른 형제들을 보며 속으로 우쭐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왜 다 모였을까?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으신가? 영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유원장 이야기를 하시던데. 준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수연이 준호를 째려봤다. 형님은 정말. 뭐야? 사실을 말한 건데.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 침대 주위에 둘러섰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할머니가 김 변호사를 보며 말했다. 다 왔네요. 시작하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봉투가 2개였다. 어머님, 이 2개 중에 어느 것을? 아직은 첫 번째 것만.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상황을 봐서 결정할게. 준호가 궁금해했다. 왜 유원장이 2개지? 김 변호사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유언자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순간 병실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변호사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달랐다. 할머니는 유언장이 아니라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특히 준호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첫째, 내 재산 중 부동산은.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지막 시험이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유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유언자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내 재산 중 부동산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은 장남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준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다른 가족들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둘째, 예금 및 적금 총 3억 2천만 원 또한 장남 박준호에게. 수연이 고개를 떨궜다. 2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셋째, 보험금 8천만 원 역시 장남. 잠깐.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끊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변호사님, 이제 2번째 유언장을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특히 준호가 가장 크게 놀랐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이 2개라니요?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다. 응, 첫 번째는 가짜야.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고 만든 거고. 순간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짜요? 준호가 소리쳤다. 왜 그런 걸 만드셨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 특히 너 말이야, 준호야. 저요? 제가 뭘? 어제 뭐라고 했니? 어머니도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라고 했잖아. 그리고 간병비 아끼자고, 병원비는 나눠서 내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15억짜리 집을 물려줄 돈 지갑으로만 보였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실수를? 말실수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진짜 유언장을 읽어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김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유언자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첫째, 내 모든 재산은 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3등분하여 상속한다. 집, 예금, 보험금 모두 포함한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다른 가족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단,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단, 이 유언장 발표 후 30분 이내에 상속을 둘러싸고 다투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다른 형제를 비난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는 상속권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30년을 모셨는데 집도 제가 지켰고 왜 갑자기 준호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 유효한 거예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입니다만.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준호가 책상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준호를 바라봤다. 수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할머니가 평온하게 말했다. 준호야, 넌 방금 내 상속권을 포기했다. 뭐라고요? 유언장에 써 있잖아. 30분 이내에 다투는 자녀는 상속권 포기. 준호가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 후 2분 만에 조건에 해당됩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30억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이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다마.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할머니가 수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같이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지.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수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님, 민수가 차분히 말했다. 저희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박준호 씨는 상속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재산은 박민수 씨와 박영수 씨 그리고 두 분의 배우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준호는 무너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호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준호는 그날 이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의 빈자리가 오히려 평화롭다고 느꼈다. 수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를 위해 죽을 끓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였다. 어머님, 오늘은 전복죽 끓여왔어요. 고마워, 수연아. 그런데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네. 왜요?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20년 동안 충분히 해줬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큰아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맞아. 나도 전통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어.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민수와 영수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
형님은 어떻게 생각해? 뭘? 준호 형 말이야. 정말 연락도 안 하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들었잖아.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래도 형제인데. 준호 형이 먼저 돌아와야 해. 우리가 찾아갈 일은 아니야. 준호는 혼자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술만 마셨다. 아내 미경도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님께 사과하러 가.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미경이 화를 냈다. 어머님을 돈으로만 본 거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할머니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일이 옳았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가족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으면 했어. 준호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사랑해.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고 싶었어.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단다. 수연아, 민수야, 영수야. 고마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연은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의젓하게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민수와 영수도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준호가 나타났다. 한달음에 달려온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형님,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연이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일어나세요. 수연아, 나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어머님은 끝까지 형님을 걱정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형님이 깨닫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사형제가 다시 모인 자리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미안해. 정말로. 형,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영수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유언장대로 재산 분배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상의해보자. 민수가 제안했다.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뜻대로 해. 나는 상속권 포기한 거 맞아. 수연이 놀랐다. 형님,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준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 가족들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연은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할머니가 키우던 화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꽃들을 바라보곤 했다. 준호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가끔 가족들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할머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여 성묘를 하고 있다. 할머니 산소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다. 수연이 할머니 묘비 앞에 꽃을 올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뒤늦게 다가와 절을 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 산소의 꽃들이 하늘거렸다.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다. 내 마지막 선물이 너희에게 잘 전해졌기를 바란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란다. 그걸 깨달았다면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해.